후한무치, 위철환, 복마전 선관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올려주세요. 어제 국조에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철환이 나왔습니다. 위철환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재명의 밥친구라고 불리는데 본인은 나 이재명 밥친구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과 아주 절친한 사이인 거는 같습니다. 예. 이 위철환이 난 사퇴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그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하고 설전 벌이는 장면 한번 보시면서 잠실의 현장 그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제 위철환이 난 사퇴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세금 도둑이 아니고요. 직무 테마를 넘어서 직무 유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라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국가에서 대접을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리고 상임위원님, 예. 제가 사퇴하면 선관위 업무가 올스톱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사항을 예정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법 보니까 선관위원장, 상임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는 선관위원 중에 임시위원장을 선임해서 업무를 대행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 버티고 계시네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간 보고시까지 거치 결정 안 하실 거죠? 그대로 버티실 거죠? 예? 답변 한번 해보시죠. 예, 존경하는 서 의원님 말씀을 제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많은 고민도 했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더 무책임하다. 지금 더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에게 더 재선거선 상황이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다고는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사태를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하게끔 하는 자가 있습니까?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보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뻔뻔하지 않습니까 저거? 후한무치,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한무치. 책임질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저런 자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하면서 사실상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런 자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쪽 표정 보세요. 표정. 표정. 난 사퇴 안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리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것이다. 당신이 사퇴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야. 위철환. 당장 사퇴하라고. 저 얼굴이 저 뻔뻔하기가 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후한무치가 바로 이런 데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워하는 염치가 없는 후한무치. 지금 온 나라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 국민항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아직까지도 저래요. 지난번 국조 때는 국조에 나오라고 하니까 오전 시간대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난리를 치니까 오후에 슬금슬금 몇 명 나오는데 오늘은 좀 앉아있긴 앉아있네요. 근데 여전히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나중에 제가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런 조직을 이끌고 있는 위철환이라는 저자는 당장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저런 거는. 한심한.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쏟아진 뉴스 중에 지금 선관위와 관련된 뉴스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너무나 많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완전히 복마전 아니에요. 복마전. 뚜껑을 열면 그냥 판도라 상자처럼
온갖 게 다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복마전 왜 그동안 독립성을 존중해 준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 조직이 되다 보니 안에서 완전히 그냥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손만 건드리면 다 터집니다. 터져. 저런 조직은 해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선거 때마다 관계기관에서 직원들 파견 받아서 선거관리 업무하고 개표 끝나면은 다 또 해산했다가 다음 선거 때 또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이거. 응? 참 보고 있으니. 자, 그 다음 뉴스. 일단 복마전 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1번. 복마전 실태 1번. 제가 이 여러 일간지 인터넷 신문에 난 걸 싹 다 검색해보고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귀에 쏙 들으시면은 기억이 잘 되실 겁니다. 복마전 실태 오늘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이 다 모든 신문을 읽어볼 수 없으니 제가 썸머리를 해서 귀에 쏙쏙 넣어드리겠습니다. 1번 뭐냐? 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선관위원 8명이 챙긴 수당이 지난 1년 5개월간 4억이랍니다. 4억. 무슨 수당이 4억이나 되지? 이게 지금 이번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은 여전히 그냥 수당 꼬박꼬박 챙기면서 용돈으로 쓰면서 생활비로 쓰면서 어디 가서 내 중앙선관위원인데 폼이나 잡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저거. 여기 취재 내용을 보면은 중앙선관위원 8명이 지난 1년 5개월간 받은 수당이 거의 4억 가까이 된대요. 4억. 정확하게 말하면 3억 8,937만 원. 김은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수당이 뭐냐? 수당. 여러분 수당. 여러분도 이 월급 받아보시는 분들 수당이라는 거 아시죠? 뭐 예를 들자면 야근 수당, 뭐 직책 수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당. 이게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수당 제목이 아주 웃깁니다. 이거 보십시오.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공명선거. 부정선거 해놓고 지금.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로 1억 6,155만 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와, 놀랄 노짜죠, 이거. 놀랄 노짜. 회의 안건 한 개당 회의 한 건이 하나 올라오면 10만 원씩 받는데요. 10만 원씩. 우리 청년들 10만 원 벌려면 10시간 일해야 됩니다. 시급이 만 원이잖아요, 요새. 10시간 일해야 됩니다. 회의 안건 한 개당 회의 한번 하면 1시간 합니까? 회의 안건 한 개당 10만 원씩 받는 안건 검토 수당이 6,630만 원. 출근 시 15만 원씩 거마비 형태로 받는 출무 수당 또 있습니다. 2,160만 원. 와, 쩐다 쩔어 정말 이거. 저도 사실 언론사 있으면서 무슨 뭐 회의 참석하고 이러면 뭐 수당 있는 거 이거는 뭐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1억 6천만 원. 회의 안건 하나당 그러니까 회의 안건이 2개면 20만 원이고 3개면 30만 원이네. 이 자들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회의 안건 한 개당 10만 원씩 받는 안건 검토 수당. 와, 진짜 쩐다 쩔어요. 거마비 안에 그게 회의비가 다 들어가는 거지. 거마비 따로 받고 안건 하나 검토하는데 10만 원씩 받으면 안건 10개 하면 그럼 100만 원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6월달 제외하고 공명선거 추진비가 8,822만 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검토 수당이 4천만 원, 출무 수당이 1,170만 원. 뭔 검토를 이렇게 했는데 4천만 원이나 안건을 검토했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검토를 400개나 했나? 검토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투표 용지를 미지급하나? 아, 그리고 이거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요. 전국 시도, 구군, 지역선관위원 2,176명이 있대요. 이 수당까지 모두 합하면은 지난 1년 5개월간 요건 다음 장표 올려주세요. 복마전 실태 2번. 지역선관위원 2,176명 수당을 모두 합하면 지난 1년 5개월간 얼마냐? 54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이것이 놀랄 노자입니다. 놀랄 노자야. 어? 놀랄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쇼킹한 건 뭐냐면 안건 검토 수당이네. 안건 검토 수당. 안건 하나 검토하는데 10만 원씩 받는다요. 여러분 어디 회의 가면은 그 회의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거마비에 한번 회의 가면 한 15만 원 준다 이러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지 거마비 따로 받고 안건 검토 수당 따로 받고 안건 검토 하나 하면 10만 원. 그럼 10개면 100만 원이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전국에 선관위위원 2176명 수당까지 모두 합하면 지난 1년 5개월간 쓴 돈이 54억 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비상임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고정급여를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참. 자, 그 다음 복마전 실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뭐냐.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직무감사를 못하고 회계감사를 할 수 있어요. 회계감사. 여기서 사무처 직원 127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았는데 징계를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이건 또 민주당 의원이 찾아냈어요. 김영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2023년 7월에 발표한 정기감사에서 2017년 지역 선관위원으로부터 회의 참석 수당 등 149만 원을 받아서 필리핀 보라카이 잘한다 잘해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간 A씨 등 12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회계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낸 거죠. 선관위가 뭐라고 했느냐. 징계시효 3년이 지났습니다.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중 43명은 오히려 승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썩은 조직이지 이거는. 도덕적 불감증 도덕적 해이가 그냥 도를 넘어서서 썩은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은. 회의 참석 수당 149만 원 받아서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갔다고? 이거 무슨 조직입니까 이게 도대체. 가족 회사라고 하더니 썩어 빠진 조직이에요 이거. 이거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와, 이 정도였나? 자, 그 다음 복마전 실태 4번. 단독 기사가 막 쏟아집니다. 이것도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여야 당직자를 끼고 같이 외유성 연수를 가는 거예요. 여기에 돈을 2억 원 가량을 썼답니다. 왜?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당직자를 끼고 가야 나중에 뒤탈이 없으니까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 있고. 여기 보면 중앙선관위가 매년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지고 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정당 관계자들에게 외유성 해외 연수를 보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카르텔이야 카르텔.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도 여기에 책임 있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은 아닐 거예요. 당직자들이니까. 자, 여기 보면 선관위가 2023년까지 매년 실시해온 외국 정당 정치제도 연수 내역이 입수됐는데 매년 한 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민주당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데리고 한 7박 또는 8박 일정으로 유럽 대양주 국가에 연수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유럽 대양주라는 건 호주죠 뭐죠. 그러니까 뭐 연수하면 아프리카 이런 데 안 갑니다 여러분. 저 아랍 이런 데 잘 안 갑니다. 주로 북유럽 호주 쉽게 이야기하면 놀고 먹기 좋은 데로 가죠. 경치 좋은 데로. 그러니까 연수를 빙자한 사실상의 관광이죠. 2020년에는 민주당 당직자 5명, 국민의힘 당직자 4명, 그리고 중앙선관위 직원 4명, 총 17명이 1억 원의 예산으로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8박 9일 다녀왔다고 합니다. 와우, 잘 놀다 오셨군. 같은 해에는요, 세종시, 충청남도, 제주도, 선관위도 8,300만 원의 예산으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정당 당직자 9명, 해당 시도당 선관위 직원 4명,
13명이 독일, 오스트리아 8박 10일 일정으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잘 놀고 있네. 어? 국민 돈으로, 국민 혈세로. 2023년에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당직자 10명, 중앙선관위 직원 4명, 14명이 8,9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7박 8일 다녀왔다고 합니다. 같은 해 울산, 광주 선관위도 민주당, 국민의힘 정당 당직자 8명하고 해당 시도당 선관위 직원 3명, 총 11명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8박 9일간 6,900만 원 예산으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갔다 오면 이제 보고서 써야 되잖아요. 보고서가 어떨까? 방문한 국가의회 정당 관계자 면담을 요약한 게 거의 전부, 80%는 인터넷에 있는 방문 국가의 역사, 지리 계관을 베꼈었다. 즉 정당 관계자들에게 외유성 관광, 이런 선심성 관광을 해주면서 1인당 수백만 원이 드는 세금을 탕진한 것으로 정치권과의 유착 카르텔을 보여준다. 답이 딱 나오죠? 그죠?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제가 일본 그 NHK 갔을 때 일본 NHK 직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해 안 되는 점이 있는데 연수와 시차를 구분을 못한다. 이거 내리십시오. 연수와 시차를 구분을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연수와 시찰이 구분이 뭐냐? 시찰은 한마디로 눈으로 보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시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연수를 빙자해서 시찰을 다니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시찰은 그야말로 눈으로 돌아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시찰이에요. 근데 연수는 갈고 닦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포트 보고서가 적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수란 말을 주로 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외유성 시찰인 거죠. 누구 돈으로? 저와 여러분의 돈으로. 국민 혈세로. 이걸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자, 복마전 실태 5번입니다. 5번. 채용하는데도요, 부당 채용이 있습니다. 이건 창원지검 형사 4부가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을. 어떻게? 왜? 성비를 맞춰야 된다 이러면서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켜 버렸어요. 응? 대신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켰습니다. 어떻게?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면접 점수도 조작해요. 아니 면접 점수도 조작하는데 그러면 투표 결과도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죠 여러분. 면접 점수도 조작하는데. 창원지검 형사 4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문서 변조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 혐의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직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년 전입니다. 경남 선관위가 채용한 8급 이하 경력 경쟁 채용에서 일부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임의로 수정이 뭡니까? 조작했다 이 말이죠. 5명의 경력직을 복귀로 했는데 23명이 지원했어요. 서류 전형을 통과한 18명이 면접 시험을 봤는데 성적 1등부터 5등까지가 여성이었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인 당시 총무과장 A씨가 인사기장 B씨에게 남녀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며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면접위원이 연필로 쓴 점수를 갖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고쳐 썼다고 합니다. 야, 정말 경남 선관위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성비를 맞추라는 지침은 어디에도 없다. 이 사건 이후에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아예 폐지했다. A씨와 B씨는 현재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 근무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합격한 남성 지원자 2명도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건 연루가 없다는 겁니다. 좀 심각하죠 여러분. 그럼 다 조작이야 조작. 면접 점수도 조작하고.
복마전입니다. 자, 복마전 실태 6번 가겠습니다. 6번. 선관위 직원이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뭐 수의계약, 지난번에 그 주진우 의원이 밝힌 거 보면은 뭐 계약하면은 거의 80%가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 그리고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지 않게 쪼개기로 계약을 계속하는 거죠. 1,9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2천만 원 이상 되면 경쟁 입찰해야 되니까 쪼개기. 그 수의계약을 많이 해준 업체에 정년하고 나가서 월급 받고 다닌다 이거예요. 이 동아일보는 보도입니다. 이걸 주진우 의원이 또 밝혀냈네요. 2022년 10월에 선관위와 선거구 획정 지원 프로그램 기능 개선 용역을 수의계약한 업체가 계약 체결 일주일 뒤에 선관위 전 직원을 채용했다. 그 직원은 8개월 동안 5,9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 채용 기간을 고려했을 때 수의 계약 진행과 채용 절차 시기가 맞물렸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하하. 그러니까 퇴직한 뒤에 그 수의 계약 줬던 업체에 취업한다 이거예요. 월급 700만 원. 아, 참. 이건 뭐 지금 복마전 실태 아직 더 남아 있는데 이거 뭐 복마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이건 사법 처리 대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복마전 실태 7번 갑시다. 7번 뭐냐? 노태악이 뒤늦은 굴욕. 아, 저의 와이프와 함께 간 배우자 출장비를 반납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어제 국조에서 노태악은 재임 중에 배우자와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는 논란에 대해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은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제 반성하는 모양이지. 이제 까발려지니까 반성하는 모양이지? 까발려지니까? 그럼 까발리기 전에는 저 반성 안 했네? 에? 어제 서영교 관련 그게 있었어요. 뭔 소리냐면은 서영교 의원이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선거 당일날. 그 내용 어제 국조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동영상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 기초원 이중 기표 방지를 홍보해달라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인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입니다.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보여준 이 특출난 몰상식이야말로 이번에 또다시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된 핵심 스펙일 것입니다. 이렇게 몰상식해야만 후반기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과 같이 광기 어린 입법 폭주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간 많은 국민들은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해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선관위는 집권 여당 법사위원장의 요구에는 프리패스를 주고 국민의 참정권에는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민주당이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 특검의 추천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에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입니다. 이렇게 선관위 유착 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국민들께서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 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개혁을 위해서는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손톱만한 진심이라도 있다면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조족지을 만한 양심일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방금은. 자, 여기 보면 박성원 수석 대변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영교가 기초의원 선거에 이중기표 방지를 홍보해달라는 민원성 요청을 했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단 9분 만에 직접 답신을 했다. 민주당 구의원들의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을 황제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여러분 중앙선관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법안을 왜 저렇게 발의를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와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서로 밀고 당겨주는 카르텔. 이게 뭔가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하자고 국민 항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영교. 자, 복마전 실태 8번입니다. 서범수 아까 보여드렸던 그 울주의 국회의원 어제 뭐라고 했느냐? 지금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조사에 안 나오는 사무처 직원들은 여전히 철밥통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보고를 앞두고 전날 일과 시간이 지난 오후 6시 18분에 자료가 2건이 왔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연락을 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일과 시간 후라는 자동응답 소리만 들렸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는요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기들 6시 땡 끝나고 집에 가고 전화했더니 뭐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일과 시간이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전화해 주세요. 뭐 이런 ARS 전화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국조에 안 나오는 철밥통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속에 천불 나죠. 완전히 이거는. 속에 천불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 8번까지 오늘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심각한 수준을 넘었었습니다. 자, 내리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마전 실태 1번. 노태학 등 8명이 챙긴 수당이 지난 1년 5개월간 4억 원. 복마전 실태 2번. 지역 전국에 선관위원 2176명 수당까지 합하면 54억 원. 여기에 안건 검토 1개 검토하면 10만 원, 10개 검토하면 100만 원. 안건 검토 수당이 있다는 건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실태 3번. 감사원이 요구한 사무처 징계 127명 징계한 건도 없답니다. 왜? 징계 유효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못합니다. 이렇게 징계 안 했답니다. 4번. 여야 당직자를 끼고 외유성 연수비가 매년 2억 원. 매 보면은 북유럽,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만 갑니다. 경치 좋은 데로.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안 가나? 복마전 실태 5번. 성비를 맞춰야 된다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여성 성적이 1등부터 5등까지가 여성이었는데 다 떨어버리고 남자 2명을 취업시켰다는 경남 선관위에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 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마전 실태 6번. 퇴직 이후에 수의계약업체 한 그 업체에 취업을 합니다. 월급 70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몸 카텔이죠. 카르텔. 복마전 실태 7번. 노태학 뒤늦게 굴욕적인 사고를 합니다. 와이프하고 같이 갔던 그 외유성 출장비 반납하겠습니다. 그때는 몰랐나 그러면은? 명색이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때는 몰랐나? 그럼 그게 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나? 이 과정에 그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이 6월 3일 날 선거하는 날 중앙선관위에 전화해서 그 구의원들 관련 뭐 기표 그거 뭐 민원성 뭐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이 이거 완전 민원성 청탁을 단 9분 만에 그냥 바로
5G급 속도로 그냥 처리해준다. 황제 민원 처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서범서 의원의 직격. 국정조사에 안 나오는 철밥통이다. 이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브리핑 아이템 올려주세요. 지금 호남 반도체, 오늘 이게 서울경제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이게 지금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 거래량이 막 폭등을 했대요. 폭등. 거래량이. 이게 무슨 일일까? 지금 서울경제신문이 알스케어 애널리스틱스를 활용해서 광주 지역의 토지 거래를 분석해 봤더니 지난 1월부터 5월, 그러니까 이 발표 나기 전에 토지 거래 건당 평균 거래 규모가 3억 5,1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 42%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폭증한 거죠, 폭증. 전체 거래량은 감소했는데 건당 거래 금액이 늘어났대요.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은 첨단 3지구, 군공항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곳에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안철수 의원이 그 이야기 했죠. 안철수 의원이 좀 맥을 잘 짚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뭐 당직자, 뭐 등등, 뭐 지방 정치인들, 저기 인근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저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 하면요. 지금 물 문제라든지 전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 풍력, 태양광 돌려가지고 지금 반도체 공장이 전기 공급한다는 그거는 뭐 거의 원시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있어야 돼요. 원자력. 즉 저기에 거의 2,000조 규모의 전국적으로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돌리려면 원전이 한 20개 있어야 돼요. 20개. 그럼 호남 지역에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갈수록 뜯어보니까 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SK가 공시를 바로 해버렸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죠. 자, 그러는 사이에 저 지역에 호남 지역의 땅값은 올라가죠.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에 민주당 권리당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청래보다는 김민석 이렇게 정치적인 이벤트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나중에 누가 제일 피해자가 되느냐? 바로 호남 시민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이 뭐 좋다 말았네. 반도체 공장 들어온다더니 이거 알고 봤더니 8월달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용이네. 원전, 전기, 용수 공급 안 되네. 이런 짓을 지금 정치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